네, 빌 게이더 찬양단인가요? 여기 팀이던데. 네, CCM.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리닝. 네. 어땠어요? 이거 음악이 되게 좋던데 약간 컨트리 같기도 하고 CCM 같기도 하고. 이 밝은데 눈물 찬송가 나요. 같기도 하고. 희한하게 하모니카 소리도 그렇고. 진욱이가 추천해준 나요. 빌 게이더 그룹의 주의 친절한 팔에. 고막 때리는 총성 웨스턴 영화를 탑10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7위, 6위 했었나요? 지지난주였죠? 네. 네, 지난주에 미나리를 했군요. 지난주에 미나리를 긴급 편성했고요. 멤버를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샥입니다. 네, 최가정입니다. 네, 진욱입니다. 네, 김P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PD입니다. 오이는요? 티키도 타로 제라모 티타코 우에다 티코 카카로스 나와 이리라 소스타바쿠 석스타이스타 이모는 왜 찾아? 이모를 왜 찾아? 내 죽음에서 살아 돌아오리라. 오이는 레바넌트 이모한테 그걸 왜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자. 네. 이거 뭐 아메리카 원주민 말을 하고. 네, 완전 똑같이 했어요. 이거 왜냐면 이게 영화 시작의 가장 중요한 대사거든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제일 처음 대사. 해석도 해주세요. 해석해드려요? 네. 해석하게도 해석해드릴게요. 티키도 타로 제라모 괜찮아 우리 아들. 알아 빨리 끝나기만 기다린다는 거. 티타코 아빠가 있잖아. 우에타 띠코 아빠가 꼭 지켜줄게. 까까로스 포기하지 마. 숨을 계속 쉬어야 해. 나와 이리라 소스타바쿠 석스타이스타 이모 왜 찾아 그니까? 네, 아주 중요한 대사입니다. 숨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죽음에서 살아 돌아오리라 레바넌트. 네. 이 영화가 근데 웨스턴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웨스턴 영화는가 아니죠. 왜냐하면 시기가 네. 이거 1820년 네, 남북 전쟁부터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네. 근데 이건 그 전이죠. 네. 그거보다 한 3, 40년 전이죠. 네. 그런데 이런 걸 이제 수정 웨스턴, 수정 웨스턴이라는 장르가 또 있습니다. 우리 왜 이번에 골든글로브에서 작품상 받은 노마드랜드, 네. 그것도 수정 웨스턴이라고 볼 수 있죠. 시기가 현대니까. 네. 근데 일단은 뭐 넓은 범위의 웨스턴 영화인데 레버넌트는 이번에 웨스턴 영화에서 꼭 하고 싶었어요. 이게 웨스턴 영화 중에 하나라는 거. 네. 우리 극장 가다 했었죠.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네요. 기억납니다. 2016년입니다. 2016년 1월 22번째, 22번째 극장 가다로 했습니다. 그때도 이미 22번이나 하고 네,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날 끝나고 소머리 국밥도 먹고 네. 소머리 국밥. 예, 김PD 형이 쐈답니다. 내가 그랬나? 듣고 왔구나. 2016년에 네, 홍어 무침도 같이 먹고 와 2016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렇군요. 2015년 영화인데 네. 벌써 6년 전 영화인데 우리가 무용보 에라에 하고 있었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추억의 방송을 다시 듣다 보니까 이날 게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최 과장님의 친구 영화인 김 작가님께서 김 작가님. 네, 레버넌트에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기억납니다. 최 과장도 같이? 네, 같이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와, 진짜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그때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냥 그때 거 듣죠 그러면. 네, 그때 자 거 그러면 다음. 그거를 그냥 제가 그래서 일부러 자세하게 말씀드린 건데 2016년 1월 19일 22번째 The Revenant가 언제죠?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 죽음에서 돌아온 자예요? 내가 아까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자라고 했고 살아 돌아온 자 비슷하죠 뭐. 네. 네, 2015년작이고요.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감독의 영화죠. 네, 이냐리또. 저는 아직도 이 감독 이름은 3명인 줄 알아요. 알렌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자, 준호가 네, 멕시코의 형. 쓰리 아미고스 하지 누구야? 마요.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래도 그거는- 중간중간에 3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맨날 진욱이 아니 3대가 아니고 쓰리 아미고스라고 있잖아. 그러니까. 불 부르잖아 그렇게. 형, 3대 이냐리투. 예? 멕시코 감독. 그리고 또 누구예요? 또 누구 있어요? 로마 찍은 그 로마. 김치가 싫어하는. 왜 몰라요 싫어하는- 제가? 어? 첫 글자가 뭐였지? 첫 글자만 얘기해 줘. 알. 알레한드로? 그다음에 쉐이브 오브 워터. 저기 뭐야? 델토로. 기에르모 델토로. 기에르모 델토로.
이렇게 간다고요? 됐네. 하여튼 그렇게 세 명이 멕시코의 쓰리 아미고스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중에 둘째 형. 네. 네. 곤잘레스 이냐리투. 이나리투. 제일 좀 멕시코 사람처럼 생겼어요. 셋 중에. 그렇죠? 네. 얼굴도 알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몇 년 전까지 이 세 명의 멕시코 감독이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이때 어. 근데 이제 봉준호가 그 그렇지. 역할을 갈아치는 것 같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오나? 근데 우리 형제가 이게 지금 외아들이야. 박찬욱 있잖아요, 박찬욱. 박찬욱이. 아이삭도 지금 있잖아요. 아이삭은 미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지만 네.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자 역할을 맡고 있는 예, 휴 그레스. 글라스. 휴 그레스. 예, 이 사람이 이제 죽었다가 거진 죽었다가 다시 살아오죠. 네. 예. 그 역할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맡았습니다. 네. 다시 봐도 네. 뭐 이 사람을 거진 죽게 한 거는 사실은 곰인데 악역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거진 죽을 뻔했던 사람을 계속 이렇게 좀 괴롭힌다 그래야 되나? 네. 거진 죽은 거를 이제 완전히 죽이려고 그랬던 예. 존 피츠제랄드 역으로 톰 하디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톰 하디가 이렇게 악역으로 나온 건 또 보기 힘든데. 아니 좀 악당이나 이런 거가 굉장히 잘 어울렸죠. 배트맨에서도 악당 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거기서 베인 역도 했었고. 그래도 주연급 배우고 할리우드 주연급 배우고 그렇죠. 굉장히 잘 나가는 배우인데 여기서 아주 나는 이죽거리는 이때 당시에 네. 디카프리오는 뭐 오스카 맨날 받냐 못 받느냐 이번엔 받겠지 뭐 우주가 안도했다 막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조연상을 톰 하디가 받을 줄 알았어요. 와, 왜냐면 이 사람 영국 사람인데 여기서 완전히 텍사스 남부 그 사투리 하면서 네. 굉장히 인상적. 나는 레버넌트 보고 솔직히 톰 하디가 인상에 많이 남았거든. 그때 내가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 스파이 브릿지 네. 그 라일랜스 그 사람이 받았어요. 네. 그렇죠. 좀 강적을 만든 거죠. 받을만했네요. 받을만했어. 그러고 보니까 스파이 브릿지도 우리가 극장 가다 했는데 그때 뭐 잘했네요. 스파이 브릿지 그리고 스포트라이트가 그때 작품상이었잖아요. 음. 스포트라이트도 그때 나왔고 뭐. 그 시카고 세븐에 나오는 변호사 그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의로운 대위가 한 명 나오죠. 그렇죠. 캡틴 앤드류 헨리 역으로 돈널 글리슨이 났습니다. 도널드 글리슨 네. 우리 저번에 웨스턴 영화에 벌써 두 번째 출연인데 네. 이번엔 그래도 좀 주연급이네. 그렇죠. 비중이 있죠. 저번에 잠깐 나왔다가 툴 그리스. 비중이 있는데 너무 비참하게 죽었어 또 여기서. 아유 자꾸 죽는 여기서 죽는구만. 안타까워요. 그쵸. 근데 벗겨져서 죽는. 근데 여기서는 되게 정의로운 사람으로 나왔죠. 완전 네. 멋있죠. 네. 네. 도널드 글리슨. 네. 그리고 이제 이 휴 글래스 이 주인공을 지키는 사람이 네. 이 원정팀 가죽을 가공하는 원정팀의 네. 또 일원이기도 한 네. 브리처 역으로 윌 폴터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네. 예. 이 배우도 참 인상적이죠. 예. 젊은 배우인데 네. 영국 출신. 네. 그리고 휴 글래스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예. 아들이 아메리칸 인디언 네. 원주민의 피가 반이 섞인 그렇죠. 혼혈 아들이죠. 그렇죠. 예, 호크 역으로 포레스트 굿럭이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굿럭이에요 이름이. 이름이 굿럭. 예. 희한하구만. 네, 이 영화는 오스카에서 3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주연 배우상, 남우주연상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받았고요. 네. 그리고 감독상 네.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가 받았고, 네. 그리고 촬영상 에마누엘 루베스키. 루베스키. 예, 이렇게. 그때 이 사람 얘기했던 거죠. 취보 염소. 네, 별명이 염소라고 취보. 이 사람이 요때 요거 멕시칸 감독들이랑 네. 같이 3연속으로 오스카 트로피를 들어올린 촬영상 받았잖아요. 대단하죠. 네. 요 전해가 버드맨. 역시 이나리투 감독의 영화. 그 전해 그게 그래비티. 그래비티죠. 그러니까 안 줄 수가 없는 거지. 촬영을 너무 잘한 거야. 아유, 그럼요. 세 번째 네. 연속으로 받은 네, 3연속. 촬영 감독. 역시 멕시칸 네, 감독이죠. 네, 네, 더 레버넌트 죽으면서 살아 돌아온 자. 죽으면서 돌아온 자. 진짜 기억이 나네요. 그때 우리가 6년 전입니까? 그러면 아유, 오래됐어요 벌써. 무용보가 참 오래됐군요. 그때 22번째 무용보 브로스 극장 가다로 이거를 했죠. 그때 막 기대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영화를 막 보자마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영화가 좀 숙성이 안 됐는데 네. 이제 6년이 지나서 이번 웨스턴 영화에 수정 웨스턴이긴 하나 네. 리스트에 꼭 있어야 되는 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화들을 제치고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무려 5위 순위. 그러니까요. 네, 2015년에 나왔으니까 굉장히 최근작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두고두고 인구에 회자될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특히 디카프리오와 톰 하디의 열연이 네. 굉장히 빛났고 또 조연상으로 이 회색 그리즐리 곰이 연기상을 받았지 않을까. 한 몸 던져가지고 잠깐 등장했지만 장렬히 죽잖아. 그래서 저는요 이제 이 영화를 우리가 해야 되니까 영화를 이제 다시 봐야 되잖아요. 근데 내용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 기억이 안 나? 네. 곰밖에 기억 안 나지. 곰. 예. 곰한테 이렇게 진짜 씹어 먹히던 그런 그 장면만 기억이 나고 이게 내용이 뭐였지? 디카프리오가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그렇죠? 살아 돌아왔다. 정도까지만 기억이 나고 근데 걔네가 왜 싸웠지? 막 이런 거. 기억이 진짜 안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영화 전체적인 스토리 자체가 뭔가 그렇죠. 굵직하다는 느낌은 뭔가 스토리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이 디카프리오가 고생했던 그렇죠. 그 스토리.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실화고 예. 이 곰이랑 싸워서 이긴 사람이라는 그 네. 타이틀이 있잖아요. 네. 이 휴 글라스라는 사람한테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소설도 나오고 네. 뭐 이야기도 나오고 이것도 그때 나온 이제 소설을 가지고 근데 이제 실존하는 인물이죠. 그렇죠. 여기서 이 디카프리오랑 그 브리처 그 젊은 아이 네. 그 토마디한테 속아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따라오네. 그 사람들은 다 실존 인물들이고 미국 역사에 근대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직업이니까 트래퍼라고 그래서 트랩이 이렇게 함정이잖아요. 그 덧 놓는 사람, 그러니까 사냥꾼 겸 그 가죽 같은 거 하고 네. 가죽 채집 그렇죠. 채집 작업을 하는 그렇게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때 당시 미국에서 많이 활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냥도 하고 이 사람들이 또 이제 무역 같은 것도 같이 하고 굉장히 이때 신생 국가인 미국의 경제에 큰 축을 담당했던 그런 직군이었던 것 같아요. 트래퍼들인데 이런 사람들 아직도 이름이 내려오는 거 보면 이때 당시에 되게 중요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고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이제 픽션을 가미해서 네. 그렇죠. 원래는 이제 곰이랑 싸우고 뭐 이랬던 거는 이제 사실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아들 얘기를 넣어서 그렇죠. 그렇게 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복수극을 만든 거죠. 웨스턴 네. 전형적인 웨스턴처럼. 근데 그거를 아주 이제 그 사실만 가지고 이냐리투가 그렇죠. 엄청난 영화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봤더니 그 복수국이 조금 다르게 이제 픽션이 가미된 건데 여기서는 이제 아들의 죽음에 대한 복수인데 원래 얘기는 이제 아들의 죽음이 아니고 자기를 두고 간 일행들에 대한 복수. 그렇죠. 아들 얘기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에 유명하냐면 사람들이 그냥 어차피 가망이 없어 두고 갔는데 그러니까요. 돌아와서 이 사람들한테 복수를 안 하고 그걸 용서했다. 그래가지고 그거가 칭송을 받는 거예요. 미담이에요 그게? 그게 미담이 된 거죠. 그래서 뭐 굉장히 좀 대인배 뭐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우리로 따지면. 근데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원주민과 태어난 아들 얘기를 넣어가지고 또 악당도 하나 넣고 네. 토마디 네. 그 피츠제랄드라는 사람을 넣어서 아주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이게 좀 명작이야. 영화가 네. 어땠어요? 이번에 다시 봤습니까? 네, 다시 보면서 너무 새로워가지고 새로 보는 것 같지. 네, 다시 보는 기분으로 재밌게 봤습니다. 예. 네, 아주 뭐 2시간 막 3-40분 되는 영화인데 우리가 늘 하던 얘기 중에 봤던 영화도 한 2년 후에 보면 새롭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무려 거의 한 6년 만에 6년 만에 보잖아요. 보죠. 예. 네. 진짜 새롭죠. 진짜 새로. 저는 이거를 한 3-4년 전에 한번 본 것 같아요. 다시 봤는데 그때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뭐 이렇게 좀 대면 보긴 했는데 아주 뭐 명작이에요. 그리고 이냐리투랑 이 염소 감독님이 정말 잘 찍어요. 이거를 정말 잘 찍었어. 이 취보 촬영 감독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촬영 관점에서 영화를 다시 봤는데 네. 정말 잘 찍어요. 이 사람은 그 처음에 그 인디언들한테 습격당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네. 그 라이언 가죽 다 버리고 도망가는 배 씬. 타서 전투씬. 도망가는 네. 장면. 이 장면도 굉장한 장면이더라고요. 그 라이언 일병에 비견되는 그렇죠. 첫 인트로였잖아요. 근데 약간 저는 이번에 다시 보면서 놀랐던 건 우리가 깜빡 속았다. 롱테이크가 아니다. 롱테이크가 아니었었는데 우리가 예전 방송에서 롱테이크에 엄청 놀라서 다들 격앙돼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롱테이크가 아니고 정말 묘한 기술인 것 같은데 한 2분 정도 단위로 끊어져요. 화면 전환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못 느꼈던 것 같아. 그게 뭐 중요합니까? 롱테이크처럼 찍은 거지. 뭐. 그러니까요. 그거 롱테이크처럼 찍었다는 거. 이게 버드맨에서도 사실 이렇게 네, 3번 정도 컷이 있었던 컷이 거죠. 있었잖아요. 좀 다른 측면은 이건 대규모 앞신이잖아요. 앞신을 이렇게 길게 찍는 거 이게 아까 2분 단위로 끊어진다. 2분을 찍기 위해서는 대단하죠? 얼마나 많은 노력과, 게 맞아야 예. 되겠어요? 그 2분도 대단한 건데. 얼마나 많은 계산과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작년에 1917이 나왔는데 네. 너무 어이가 없었잖아. 그거는 영화 하나를 그냥 버드맨처럼 찍었는데 전쟁 영화야.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 끝나고도 못 믿었다고 얘기. 그거는 믿기지가 않는 영화죠. 1917은. 근데 기생충한테 밀려가지고 밀렸어요. 예. 네. 뭐 스토리를 간단히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휴 글라스의 복수극. 네. 이 휴 글라스는 그 트래퍼라고 얘기했던 그 어떤 원정 팀이 있어요. 가죽을 채취해서 그게 그거를 지금 뭐 가죽입니까? 소가죽 같은데. 네, 소가니까 거기 네. 이렇게 벗겨놓은 게 네. 퍼팔로 네, 포팔로랑 막 들소들. 예. 들소. 네. 네. 그 원정 팀에서 이제 길 안내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안전 책임관 같은 그렇죠.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가이드 겸. 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네. 근데 이 팀의 원정 팀의 팀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음. 그 팀장은 아까 얘기했던 도널 글리슨이 네. 이제 그 대위고 팀을 이제 이끌고 가서 몇 달 동안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다 묶어서 배에 싣고 떠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며칠 걸려서 요새로 다시 돌아가면 과업이 끝나는 건데 네. 그 마지막 날 그 인디언들의 습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 전에 뉴스 오브 더 월드 할 때 네. 거기 인디언 부족은 카이오와였잖아요. 네. 근데 여기 나오는 인디언 부족들이 있죠. 음. 그 유명한 인디언 부족은 뭐 아파치, 코만치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거는 뭐지? 아리까리? 아라카라. 자꾸 아라카라 초. 아라카라치. 예, 아리카라라는 인디언 종족이고 거기 약간 호전적이고 이제 좀 그렇죠. 예, 공포의 대상이 되는 처음 여기 인트로 전쟁 종족이죠. 씬이 네. 이 아리까리족이 때려가지고 아리까리족 아니고요. 예, 아리카라 예. 가 때려서 얘네가 당하는 거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휴글라스는 포니족. 포니 네. 예? 포니족이라는 인디언 종족 여성이랑 결혼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애가 엄마 닮아서 아메리칸 원주민 같이 생긴 거죠. 네. 그리고 그 포니족이랑 아리카라족은 이게 또 앙숙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 인디언 부족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들도 좀 다르고 뭐 이런가 봐요. 야, 그런 그 문화를 다 말살을 한 거야. 그 영국 사람 이민족들이 그런 거 보면 참 학살의 역사였던 거죠. 완전히 학살, 네. 진짜 야만의 역사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공격을 당해서 결국에는 뭐 가죽도 거의 다 잃고 네. 사람들도 뭐 엄청나게 잃고 예, 진짜 아주 소규모의 사람들만 남게 된 거죠. 그렇죠. 뭐 예. 30몇 명이 죽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배에 겨우 탄 사람이 한 10명 정도 되나요? 한 50몇 명이 가서 예. 거의 한 3분의 2가 죽었어. 네. 습격 받아서. 예. 그래서 일부 살아남은 사람들만 피신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예. 쭉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타고 가면 또 공격을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전한 방법이 뭐냐? 이제 내려서 육상으로 이동을 하자. 네. 그래서 배를 이제 옆에다 세우고 육상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와중에 이 와중에 예, 주인공인 휴글래스가 곰의 습격을 받아서 엄청나게 큰 반달가슴곰인가요? 그리즐리죠. 그리즐리. 네. 그리즐리는 진짜 크고 포악한 곰이. 예, 회색곰 뭐 덩치도 회색곰. 예, 회색곰. 예, 그 회색곰의 습격을 당해서 정말 말도 못하게 큰 부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렇죠. 치명적인 부상을 입게 되는 거고 네. 이제 사람들은 곧 몇 시간 못 살 거다. 그렇죠. 이제 그런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인 호크가 아빠 옆에 딱 붙어가지고 아빠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그렇죠. 예. 아까 진욱이가 예. 속삭였던 첫 예. 대사 했던 살 수 있다. 예. 숨이 붙어 있는 한 뭐 그렇죠. 숨을 끝까지 계속 쉬어야 예, 된다. 숨을 쉬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예. 그게 사실은 이제 아버지가 어릴 때 아이가 죽을 뻔했었던 상황에서 그렇죠. 했던 말을 똑같이 아들이 그렇죠. 아버지에게 해주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육상으로 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겨울이 다가오고 길도 너무 험하고 거의 이제 죽게 된 사람을 간단하게 응급처치만 하는 거죠. 뭐 이렇게 꼬매만 주고
예, 이렇게 막 터진데 막 이런데 완전히 꼬매만 주고 온몸이 그냥 예, 응급처치만 해놓은 상태에서 이 사람을 들것에 싣고 이동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쵸. 적들은 따라오고 있고 이동해야 될 거리는 멀고 너무 이제 이 기동력이 생기지 않으니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대로 가면 우리 다 죽는다. 막 불평불만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불평불만론자 중에 가장 대표격인 사람이 바로 톰 하디인 거죠. 그렇죠. 피츠제랄드. 네. 근데 이제 캡틴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그것도 거죠. 되게 예. 인도적이면서도 예. 예, 멋있는 명령을 예. 하죠.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주고 이 사람을 또 묻어주고 그렇죠. 예, 그 역할까지 할 사람을 지원을 받겠다. 격식을 차려도 잘 묻어줄 예. 사람. 예, 음. 지원을 받겠다라고 해서 3명이 남게 됩니다. 그 사람에겐 돈을 따로 주겠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돈을 거의 큰 뭐 돈을. 100달러를 준다는 거 보니 100달러 이때 당시에 이게 1800년대 초인데 네. 그때 100달러면은 지금 돈으로 뭐 거의 몇 천만 원을 네. 준다는 네. 이제 아들과 네. 그 윌 포터 얘랑 그다음에 톰 하디가 갑자기 의외로 톰 하디가 남는 거야. 네. 톰 하디는 돈에 욕심이 생겨서. 그렇죠. 그렇죠. 자기는 어차피 가족 다 버리고 왔는데 돈이라도 벌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돈을 준다니까 남게 됩니다. 아, 얘 참 나쁜 놈이긴 한데 그렇다고 또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또 아니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되게 또 톰 하디도 좀 이죽이죽거리면서 얘기하긴 하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존 본능이 강하고 굉장히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인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 텍사스 출신이라고 텍사스 사투리 하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공간적인 배경은 다코타죠. 다코타면은 미국이 있으면 잘 센터 북쪽에서 제일 위 예. 캐나다 쪽에 붙어 있어요. 지금은 노스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거기니까 춥고 막 이런 데서 네. 근데 얘는 텍사스에서 저 남쪽에서 올라온 거죠. 미국을 종단한 거죠. 네. 그래서 그 3명과 들것에 누워 있는 숨만 겨우 간당간당 붙어 있는 휴 글래스가 남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귀환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악당인 톰 하디가 그죠? 오래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얘가 의외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오랫동안 버티고 죽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참다가 잠깐 사람들이 그 호크와 그 아들과 네. 그 브리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고통스러워하고 네. 어차피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디카프리오는 그렇죠. 너무 치명상을 입어서. 근데 얘 때문에 나머지 3명까지 목숨이 위험하니 네. 거기서 이제 초이스를 하라 그러죠. 네. 너가 눈을 깜빡 한 번 하면 내가 너를 편안하게 죽여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디카프리오가 눈을 깜빡합니다. 그렇죠. 거기도 되게 조마조마하잖아. 버티죠 사실. 네. 네, 버티고 버텼는데 이 눈을 깜빡하게 된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 토마디가 아들 얘기를 그렇죠. 하거든요. 네 아들 살려야 될 거 그렇죠. 아니야. 거기에서 이제 눈을 그때서야. 네, 깜빡하는 거죠. 제가 안구 건조증 때문에 하는 거 아니죠? 네, 아니에요. 네, 그때 진짜- 왜냐면 충혈이 됐을 텐데 그러니까 그렇지도 않고 나 죽여라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동일한 거잖아요. 자기는 어떻게든 참으려고 했는데 아들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눈을 지그시 딱 감고. 네. 그치. 아, 그 죽여라. 포인트가 있었더라고요. 그렇지. 네. 그때는 놓쳤는데 지금 보니까 알겠죠.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살려고 했는데 버티고 있다가 아들 네 위험해질 수 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못 움직여서 인디언들이 또 습격하니까 그러니까 디카프리오가 눈을 지그시 딱 감으면서 그래 죽여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하죠. 네, 딱 입을 틀어막고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또 하필 아들이 봤네. 그치. 그 아들이 와서 아들이 이제 달려들고 소리를 지르고 뭐 저항을 하니까 토마디가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보고 있는 상황에서 디카프리오가 보고 아버지가 있는데 보고 있는 상황에서 죽여버리는 아빠가 겁니다. 누워서 거꾸로 보고 있잖아요. 아, 거기서 진짜 디카프리오 연기가 네, 그막 하면서 막 입에 침을 막 거품 막 예, 거품을 막 물면서 그걸로 막 받았어 그걸로 오스카를. 네. 정말 처절한 연기로 네. 드디어 받은 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들을 죽인 다음에 브리저 한 명 남은 애가 돌아오니까 걔한테 거짓말을 해요. 다 죽었고 그 아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근데 지금 우리가 습격받고 있으니까 그쵸. 빨리 도망가야 저 돼. 내가 인디언을 봤다라고 네, 얘기해요. 개울가에서 막 20명이 막 오고 있다. 거짓말로. 거짓말을 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걔가 자기 물통만 하나 탁 얹어주고 그렇죠. 예. 그 물터닝의 또 복선이죠. 네. 근데 무덤을 이미 파놨잖아. 그렇죠, 파놨죠. 토마디가 이렇게 무덤을 얇게 이렇게 만들어놨어. 네. 거기에 디카프리오를 던져놓고 던지고 그냥 갑니다. 네. 그런데 죽지 않고
죽으면서 살아 돌아오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약간 슈퍼히어로 무비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기어 나와요. 예, 기어 나옵니다. 그 무덤에서 기어 나옵니다. 그때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는데 그렇죠. 예, 갑자기 기어 나옵니다. 그러더니 그리고 아들한테 혹시- 갑니다. 그렇죠. 독자님. 네, 죽은 아들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몸을 움직이고 추스리고 그렇죠. 네.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여기서부터는 예. 이제 성장신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회복신. 근데 회복을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그게 바로 또 다른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던 어떤 인디언이었고 역시 처자식을 잃은 예. 한 아메리카 원주민을 만나서 예. 그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나는데. 그렇죠. 하여튼 갑니다. 결국 인디언이 살렸어.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엔 돌아가서 돔널 글리슨을 만나죠. 그렇죠. 그래서 음. 내 아들을 죽였고 그렇죠. 나를 방치하고 왔고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미 톰 하디는 돌아와가지고 포상금까지 다 탔어요. 그렇죠. 예? 잘했다고. 내가 다 묻어줬고 거짓말을 해서 음. 다 이렇게 완벽하게 해주고 왔다. 음. 포상금까지 탔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살아 돌아왔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복수의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더 레버넌트. 네. 다시 보니까 확실히 영화가 볼 것도 다 이렇게 놓쳤던 부분도 되게 많고 맞아요. 이게 이냐리투 감독이 의도한 어떤 포인트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새록새록 살아나는 것 같고 이거는 또 봐도 또 좋을 것 같아요. 예. 영화가 영양분이 굉장히 많아. 아, 요즘 모르겠어요. 요즘 하도 독립 영화들을 많이 봐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스케일이 이게 돈 많이 들인 영화를 봤더니 어휴 그냥 이게 이제 제작비가 1억 3,500만 불 거의 1,500억 정도. 네. 예. 저번 주에 미나리가 20억 그렇죠. 몇 배야? 이게 6년 전인데 그런데 그 3배 정도를 벌었어요. 돈을. 또 역시 디카프리오의 이 혼신의 연기로 아, 그렇죠. 전 세계가 네. 다 보면서 이번에는 받아야 될 텐데 이러면서 디카프리오가 이제 요게 5번째 오스카 후보였어요. 그 전에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가 가족 영화 1위에 빛나는 길버트 그레이프에서 나무 조연상 후보로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제 타이타닉 이런 걸로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비에이터 이걸로 나무 주연상 후보 오르고 그다음에 또 블러드 다이아몬드 기억나요? 블러드 다이아몬드. 시에라 다이몬드. 예, 그걸로 또 주연상 후보에 올랐고 그 다음에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네.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그 막 돈 버는 증권, 펀드 매니저요. 네. 그걸로도 주연상 후보에 올랐는데 다 못 받은 거야. 요게 이제 그리고서 5번째 주연상 후보였는데 다들 이렇게까지 연기를 했는데 못 받으면 어떡하냐 막 다들 걱정했잖아요. 야 저렇게 정말 막 침 질질 흘리고 막 피 뚝뚝 흘리고 막 저런 연기를 했는데 못 받는 근데 받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온 우주가 안도했다라는 아주 히트어를 낳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번에 했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 그걸로도 이제 주연상 후보는 그가 또 후보에만 올랐는데 이미 받았으니 뭐 이른 바를 다 이뤘죠. 디카프리오는 참 어떻게 보면 타이타닉 그 영화를 기점으로 정말 전 세계가 사랑하는 배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꽃미남 어렸을 때 길버트 그레이프에서 우리가 다 저 정말 좀 장애가 있는 애인가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 토탈 이클립스에서 랭보 역을 나왔는데 거기서 너무 막 순정 만화에 나오는 그 테리우스 같이 생긴 거야. 그다음에 이제 그 저기 로미오 줄리엣. 그다음에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네. 디카프리오 74년생인가 그런데 10대 때부터 계속 해가지고 뭐 꼬꾸라짐 없이 이렇게 무슨 슬럼프 없이 지금까지 그냥 네. 쭉 승승장구해 오고 있는 거죠. 대단한 배우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흥행작들을 많이 했는데 얘가 출연한 영화가 몇 조를 벌었어. 얘가 출연한 영화들이 다 합치면 그냥 큰 대기업이야 대기업. 그런데 연기상까지 받고 막 이러니까 참 우리는 어릴 때부터 봐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생각해 보면은 엄청난 배우인 것 같아요. 그럼요. 특히 이제 마틴 스콜세지랑 같이 협업을 많이 했어요. 네. 그렇죠? 갱스 오브 뉴욕. 갱스 오브 뉴욕에서 좀 인상적이었죠. 그렇죠. 거기서 아니 스펙트럼이 넓어요 연기에. 그렇죠. 네, 그리고 연기를 일단 잘해요. 연기를 그래. 잘하지. 우리 길버트 그레이프에서 그냥 네, 잘해요. 게임 끝났잖아 그때. 근데 저희가 옛날 방송을 이제 들어보면 그때 오스카 전이거든요. 1월에 했기 때문에. 아 그때 신화식 저희였구나. 네, 그래서 이거 받아야 된다. 이거 받아야 된다는데 사실은 그때 이제 오샥 형은 약간 부정적인. 왜냐하면 나 이렇게 잘생긴 애들 좀 별로다. 톰 크루즈와 함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혹시 이번에 너무 고생했으니까 좀 줘야 될까 싶었던 그런 내용들이 톰 있더라고요. 크루즈랑 약간 결이 좀 다르긴 하죠. 달라요. 좀 달라요. 네, 다르고 좀 의외로 나이는 어리잖아요. 이제 뭐 74년생이면 이제 나이 뭐 50인데 곧 50이군요. 한 가지만 더요. 히어로물에 안 나와요. 디카프리오가 나온 히어로물이 있던가요? 히어로물 안 나오면 그러니까 그것도 이 영화를 고르는 어떤 선택하는 기준이 되게 딱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 배우로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역량 혹은 역할에 호기심을 가지고 도전해보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고. 그러고 보니 SF물에 잘 안 나왔네요. 그렇죠. 네. 역사물에 많이 나오고. 시대극을 많이 했네요. 네. 진짜. 그다음에 이제 톰 하디인데 톰 하디는 좀 디카프리오처럼 이렇게 레인지가 넓은 배우는 아닌 것 같지만 참 매력적인 배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속설이 있잖아요. 톰 하디가 얼굴을 가리면 영화가 뜬다. 톰 하디는 얼굴을 가리고 나온 영화들이 엄청 히트를 했었죠. 그죠, 히트했죠. 재밌는 게 요 레버넌트 나온 해 퓨리 로드 네, 매드맥스 매드맥스. 그것도 같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같은 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두 개를 한 거야. 근데 이제 퓨리 로드 내에서는 얼굴을 가리고 나왔죠. 톰 하디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아까 얘기한 그 배트맨에서 배트맨 라이즈인가요? 네. 그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얼굴을 가리고 목소리도 약간 변조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톰 하디였다라는 거지. 거기서는 아예 얼굴이 뭐 거의 안 나와. 거의 안 나와. 반 이상 가렸죠. 발이 뭐야 거의 다 가리고. 네. 그 다음에 또 저번에 최근작. 나왔던, 네, 최근작 마블 영화 중에 베놈. 베놈 욕 아니고 독할 때 그 베놈입니다. 베놈에서도 얼굴이 이렇게 시커멓게 까만 그 예? 이빨 쭉쭉. 그걸로 확 변신하는 그걸로 나오는데 나는 얼마 전에 작년에 우리 그 여의도 박 팀장이 하도 추천을 해가지고 미드 중에 네. 그 피키 블라인더스라는 영국의 대부 같은 영화가 있었어요. 그거 보느라 가죠. 이제 킬리안 머피가 주인공인데 네. 거기서 톰 하디가 이제 유태인 무슨 깽단 두목 비슷한 걸로 나와 거기서. 근데 거기서 또 연기가 아주 톰 하디인지 모를 정도로 이 메소드 연기가 아주. 근데 또 평상시 보면 온몸에 막 문신 있고 배우가 배우는 문신은 절대 금물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가려주나? 지워주나 보죠. 그래픽으로 지워주나? 돈 내나 자기가? 하여튼 아주 매력적인 배우 톰 하디가 여기서 나는 이 영화 보고도 톰 하디 되게 인정했거든요. 뭐랄까요? 악당 역이죠 아무래도 이게 그렇죠. 안티고니스트로 나오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이 살인을 하고 이 아들을 죽이는 이 사실 천인 공로할 짓을 하지만 그때 그 상황이 있잖아. 그걸 꼭 이해 못하는 상황이 좀 아니지 않나요? 어때요? 여기서 그 사건? 저는 좀 너무 갑자기 확 죽여서 좀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전부터 이 애가 성질을 좀 긁기는 해 계속. 그러니까 걔가 기본적으로 인종차별자고 그럼요. 네, 이건 톰 하디가 좀 심하죠. 인종차별자이기 때문에 휴그레스 그 아들이 혼혈이라는 것 자체도 마음에 안 들어했어요. 계속 놀리잖아. 계속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데다가 또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죽인 이유는 명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을 보고 얘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 소리를 지르면 자기 위치가 그쵸. 노출이 되잖아요. 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죽인 거긴 한데 그 사고였잖아. 그게 사실 그냥 이러다가 생긴 일이었는데 그렇죠. 뭐 우발적인 약간 거였죠. 굉장히 우발적인 상황인데 나중에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 야, 그러니까 뭐랄까요? 여기서 이 사람의 역할이 나는 이번에 다시 보면서 좀 뭐 이렇게 공감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좀 이해가 되는 면이 있었어요. 쟤도 참 그러네. 막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뭐 사람이 뭐 한 대여섯 명 더 있었다면 그래도 한 60대 40 정도로 의견이 좀 갈릴 수도 있을 법한 그런 그렇지. 내용이었을 텐데. 왜 서부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말이 교통사고 이렇게 어디서 떨어지면은 고통을 줄여준다고 쏴버리잖아. 네. 그렇죠. 되게 클리셰 같은 장면이잖아요. 항상 웨스턴 영화에서 그런 상황인 거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그 고통을 덜어주고 우리는 빨리 귀환해서 네 아들만이라도 살려라. 이 선택을 준 거잖아. 그냥 근데 진짜 나쁜 놈이면 그냥 죽였겠지. 근데 그래놓고 바로 아들이 소리 지르니까 바로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좀 그러니까 이제 나쁜 놈이 이제 나쁜 놈이에요. 정당화되기 힘든 그렇죠. 이제 일을 한 거죠. 근데 얘는 이제 어렸을 때 또 인종차별자가 된 이유가 있죠. 머리 가죽이 반쯤 벗겨져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인디언한테 당한 네. 어렸을 때 추억이 있는 거죠. 사실 그런 공포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리 잡고 휴그레스가 죽을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 기다리다가 언제 원주민들이 닥쳐서 본인들이 죽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앞선 일행들은 이미 떠난 지 며칠이 지났고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 그래서 근데 용서받지 못할 짓을 많이 하긴 했어요. 아이, 그럼요. 일단은 가서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으면 도망을 가든가. 거기서 아들을 죽이고 그렇게 됐으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도 안 가고 다시 요새로 복귀해서 그 돈도 포상금은 챙기고. 네. 포상금은 포상금대로 챙기고 나중에 휴글레스가 살아서 돌아오니까 잽싸게 도망갔지. 잽싸게 도망가는데 그냥 도망가지도 않잖아요. 돈 털어서. 예, 대위가 보관하고 있던 금고를 금고, 털어가지고 예. 돈 다 털어서 도망가고 그 다음에 대위도 죽이잖아요 결국엔. 그렇죠. 그렇죠. 대위도 죽이는데 대위의 죽음을 또 본인이 마치 어, 자기가 한 게 아닌 것처럼 그렇죠.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대위의 머리가죽을 벗기는 거 아니에요? 예. 형 다 얘기했네요. 저로 이렇게 오늘 다 아니, 스포일을 안 하잖아. 다 얘기해도 되죠. 근데 6년 된 영화니까. 6년이면 이제 우리 그게 이제 오샥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도의 생활상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있죠. 물론 이 영화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나는 얼마나 삶이 당장 내일이 정말 생명이 위태로울지 모르는 그 요새 안에 살아야만 하는 밖에 나가서 농사도 사실 짓기가 어려워. 그리고 여기는 되게 겨울이 길어서 막 이렇게 눈도 많이 내리고 이러니까 결국은 다 짐승 잡아서 고기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그렇게 살아가는 측면에서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심리 상태가 될까? 라는 측면에서 오샥이 말한 부분이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토마디가 되게 나쁜 사람은 맞는데 과연 저 현상에서 내가 선택을 한다면 나는 토마디 같은 선택을 절대 안 했다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와, 이런 부분에 한번 부딪혀보는 거죠. 아유, 소름 돋았어요. 형 2016년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했어요 내가? 진짜? 와, 그때 그 상황을 나는 왜 기억이 안 나? 우리가 그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그때 있지 거를 않을까. 너만 들었구나 지금. 네, 와. 난 진짜 기억이 안 아니 나. 지금 김 PD가 웨스턴 영화에서 이 범죄자들을 좀 두둔하는 좀 일관적인 자세를. 진짜 살아남기 위해서 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는 그 상황을 맞닥뜨려봐야 맞아요. 아는 거잖아. 그래서 그 당시 우리 6년 전 그때 녹음의 내용은 사실 우리도 한편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또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야 그때 예. 그렇게 생각 안 나는데 다 이렇게 떠들었단 말이야 한 시간 동안. 근데 그것도 이렇게 생각합시다. 정말 고음한테 정말 다 상처받고 죽게 된 이 그레스는 어떻게 살았을까? 약간 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더운 지방에 있었으면 이 사람 죽었을 거야. 막 덧나서. 근데 약간 추운 지방에 약간 상처가 아물 수도 있는 뭐 이런 환경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거기에 막 차가운 물에 막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 예, 아 영화 보면 진짜 추워요. 춥죠. 아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영화 보면서 느꼈던 이거 여름에 거였어요. 봐야 돼 이거. 야 이거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진짜 개고생했다. 음. 이 기억만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어. 다 고생했다. 나온 그러니까 배우들이 다 개고생했다. 이거는 진짜 너무 고생했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기억들 그다음에 자료들을 보니까 이 레버넌트 실제 이제 주인공이었던 휴 그레스는 실제로 이 쓰러지고 6주 기간 동안 200마일을 기어갑니다. 실제? 예, 실제로는 320km 정도 돼요. 그거를 6주 동안 기고 걷고 이러면서 6주간 이동을 하는 그런 놀라운 그리고 김필정이 지금 지적해준 대로 어쩌면 한 여름이었으면 이미 병나서 죽었을 수 있는데 이 상처가 너무 깊으니까 온몸에 상처에 구더기가 핀 거예요. 예, 구더기가 났는데 구더기를 일부러 제거를 하지 않았대요. 그렇죠. 왜냐하면 구더기가 상처난 살을 먹기 때문에 오히려 그대로 놔둬야 살균이 되는. 예, 일종의 그 글래디에이터 나오잖아. 뭐 거기 아프리카에서 그 노예가 구더기 나도. 그러면서 이제 진짜로 와 이거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좀 이번에 다시 보면서 이 영화고 실화라고는 하는데 아 거짓말이다. 아니 너무 갑자기 이 사람이 그 깊은 상처가 있는 이 사람이 이렇게 좀 기다가 금방 또 일어서고 아, 너무 회복이 빨라. 회복하고 근데 이건 좀 약간 비현실적이다. 슈퍼히어로네. 네,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뭐 이 영화 이번에 다시 보면서 느낀 거는 어쨌든 그 인종 청소를 했던 그 시기의 야만성을 약간 우회적으로 또 깐 거 아닌가.
그렇죠. 예, 시커먼 그 생각이 딱 들었고요. 특히 서로 이렇게 백인들과 인디언들이 마주치면 서로 죽이잖아요. 막 완전 대치 상태고, 그렇죠. 예, 서로 굉장히 이렇게 일촉즉발의 서로 상황, 너무 증오하는 예, 거지. 증오하는 그런 상황인데 1대1로 그 인디언을 만났을 때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놔두면 그냥 죽는 상황인데 결국은 그 사람을 살린 거는 그 인디언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렇게 운막 같은 거 지어가지고 옷 네. 다 벗기고 그리고 딱 운막에서 이렇게 쉬게 해주는 거잖아요. 거기서 생과사를 막 오가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막 그러면 거기서 환상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약간 민간요법 같은 거 그치. 나오고. 천국의 문을 보잖아. 네, 그래서 그렇죠. 디카프리오가 그 피라미처럼 쌓여 있는 거 그건 뭐지? 그 뼈 같은 건가? 네,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예, 무슨 뼈산 같은 거죠. 피라미드. 근데 아무튼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해서 자기가 딱 이제 회복이 어느 정도 돼서 딱 운막을 뚫고 나와서 옷 같은 거 주워 입고 막 음식 같은 거 물 같은 거 이렇게 놔두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들고 가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자기를 살려줬던 그 인디언이 목 매달려서 저기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바로 보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 같지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진짜 나쁜 놈들이다. 저기 가서 인종 청소하고 저런 식으로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야만인 취급하고 그런 게 정말 그 예. 장면만 똑 떼서 예. 다른 영화에 이렇게 딱 옮겨보면 예. 아바타에 나오는 그 구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가서 네. 자기들이 원하는 문명 혹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네. 그쪽 세계를 파괴하는 네. 그런 형태하고 똑같은 거지.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주제일 텐데 자꾸 반복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느낌을 계속 보여주는 게 요새 근데 이거는 다른 웨스턴 영화에서도 음. 어떤 그런 역사에 대한 반성들이 조금씩 나오기는 하지만 이거는 미국 경계선- 감독이 아니라 음. 조금 더 외부인의 시선으로 봐서 그런지 조금 더 그게 강력하게 느껴지게 만들었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 미안한 감정이 있었는지 네. 여기서 이제 또 미국 사람들은 네. 여기 이제 도널 글리슨으로 해서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좀 캄프라치. 컴프라치를 시도하지 않았나. 네. 이게 정의로운- 정의롭고 네. 실사적인 사람들도 있었다. 있었다. 네. 그리고 여기 그 윌 폴터도 보면은 그 인디언 만났는데 그렇죠. 먹을 네. 거 주고 가죠. 네. 그런 걸로 좀 이렇게 컴플라치를 시도했는데 그래도 뭐 역사적인 사실은 네. 이 영화 보면 저 진짜 살벌했구나. 그리고 그 인디언의 1무리가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백인 무리들을. 그 이유가 자기 딸을 그 그 추장의 딸을 이렇게 납치해간 그쵸? 상황이고 그 추장 딸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프랑스인들로 보이는 한 무리가 있잖아요. 프랑스 사람들. 예? 음. 그 걔네들은 또 나쁜 놈처럼 느꼈어. 예. 걔네들이 또 이렇게 성적으로 착취하고 그쵸, 그 데리고 다니면서 네. 마치 옛날에 그 위안부 그것처럼 네.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야.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디카프리오 구해주고 뭐 네. 이런 게 나오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역사적 현실은 잔인하게 그렇게 다 그냥 지워버린 거지. 정말 제노사이드를 저지른 겁니다. 이게 문명과 문명이 만났을 때 우월한 문명이 저기를 말살해버리는 거가 역사적인 어떤 팩트잖아요. 우리가 뭐 미션 이런 거 그때 할면서 얘기했지만 총균세 뭐 이런 책 보면은 거기 나오죠. 네. 그런 거가 일어났는데 그래도 좀 그 증오는 정말 좀 심한 것 같아요. 여기서 그 포카혼타스 걔를 그렇게 끌고 다니면서 예. 포카와인가? 그 딸 이름이 포카와인가 그래요? 예. 그 추장의 아리카라족의 네. 추장 딸을 젊고 예쁘니까 그냥 데리고 간 거야. 나머지는 죽이고. 예. 그걸 복수를 위해서 계속 쫓아다니잖아. 또 그 네. 인디언 무리들이. 그러고 보니까 참 결국은 정말 소수가 될 때까지도 학살을 계속 한 거고 그게 전쟁 영화 중에 그 영화 있잖아요. 윈드토커 같은 영화. 그 미국이 암호 체계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게 인디언 언어로 암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병을 인디언들을 데리고 다닌 거잖아. 2차 세계대전 때. 그래서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만약 얘가 적군에게 새로 잡힐 것 같으면 네가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암호를 막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그냥 물질의 일부로 본 거지 사람들을 정말로. 그게 최근까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몇십 년 전까지. 그리고 인디언 보호구역에 남아있는 인디언들은 사실은 그 마리아나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허락을 해준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그거에 취해서 다른 지역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있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이제 연방 정부에서 그걸 하는 거죠. 인디언 레저베이션이라 그래서 보호구역을 해놓고 거기에 이제 카지노를 짓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거기 카지노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고기를 계속 주는 거야.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알량하게. 그러니까 역사를 지워버렸다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역사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반성하지 못하도록. 또 그리고 결국 서부 영화라는 것이 그 용맹한 기병대, 카우보이들이 인디언과 얼마나 잘 싸웠는지를 표현하는 부분들이 꽤 오랫동안이었던 거죠. 근데 최 과장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영화에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도드라지게 약간씩 삐져나오는 그런 페이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번에 다시 보면서 음악이 처음에 봤을 때는 전혀 안 남았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음악이 참 좋더라고요. 이제 루이치 사카모토 일본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음악, 영화 음악가죠. 영화 음악도 하고 전자 음악 같은 거에 아주 선구자적인.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루이치 사카모토 음악을 이렇게 많이 뭐 이렇게 듣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아주 이제는 아주 뭐 명실상부. 루이치 사카모토가 옛날에 크리스마스 때만 나오는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라는 그 유명한 피아노 곡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많이 나오죠. 근데 루이치 사카모토가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건 80년대 마지막 황제. 그 영화 음악을 해서 오스카 음악상을 받습니다. 일본인이. 아주 그래서 세계적인 음악가가 됐고 그 뒤로도 뭐 영화들 많이 하고 그랬다가 이 레버넌트에서 루이치 사카모토 물론 이제 누구랑 같이 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다시 보는데 음악이 굉장히 우리는 그때 그 영상에 압도돼서 이 오디오는 이렇게 약간 배간지했던 것 같긴 한데 다시 보니까 음악들이 이제 귀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잘 썼더라고요. 음악들이 특히 현 같은 거가 아주 연주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레한드로 이나리투 오스카 감독상을 이걸로 받았죠. 감독상. 네. 이걸로 받고 이 전해 또 버드맨으로 2년 연속 감독상을 받은 작품상도 받고 이때 이제 그 쓰리 아미고의 전성시대였죠. 2000년대 중반 그때가. 근데 올해 뭐 영화를 하나 낸다고 림보라는 영화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딜레이가 돼가지고 그 드니 빌레브 감독이 만든다는 듄 그것도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죠. 하여튼 이 대가들의 감독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촬영을 못한대 촬영을. 그 코로나 때문에 방역 지침 때문에 촬영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지나가길 기다리는데 이 미국 헐리우드 이런 데 지금 미국은 생각보다 되게 심각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한대요. 영화가 뭐 한 번에 쏟아지겠어요. 끝나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끝나면 집단 면역을 얻게 되면 한 번에 푹 떨어지겠죠. 한 번에 다 쏟아지겠어요. 그냥 와우 그때는 뭐 1년을 극장 가다로 다 채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런가요?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